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추경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다만 어느 항목에 어떻게 좀 집중을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추경 외에 또 다른 다양한 그런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여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재난 기본소득은 전 국민 아니면 뭐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야권의 지자체장들이 이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자고 앞다퉈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나서 저희가 다음번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뭐 세금에 대한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그 법인세 세금 얘기는 거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 생계 지원 수당을 얘기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게 지금 지자체들에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얘기하시는 게 그거고, 그리고 뭐 전주에서 지금 의결하신 것도 그거고, 생계지원은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에게 이 기존에 주던 수당 같은 청년 수당 같은 것을 요건이 되는 분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기본소득으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심사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얘기하신 걸로 예를 들어보면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금 나눠주자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년 전에 아동수당 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반론이 있었어요. 그 당시 행정 비용을 좀 계산해 본 게 있더라고요. 90억 원 정도가 아동 전체에게 주지 않고 상위 10%는 안 줄 경우에는 90억 원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위 소득 10%에 해당하는 아동을 가려내는데 행정 비용이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행정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개월 동안 행정 비용을 들여서 소득 가리고 뭐 가리고 하지 말고 일단 나눠줘요. 100만 원이든 뭐든 가서 돈을 쓰십시오. 급한 거 있으면 쓰십시오라고 나눠드리고, 그중에서 고소득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연말에 우리가 다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세금 부분에서 많이 내시는 분들은 플러스 얼마를 더 내라는 겁니다. 100만 원을 토해내시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지금 당장 기본소득 다 제공하고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요. 여야 간의 의견은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업인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기업인이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파격적으로 돼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야가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감세 말씀하셨는데, 이 감세와 기본소득은 좀 다르죠. 감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청년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여러 또 은퇴하신 분들, 또는 경력 단절 여성들, 또 뭐 어르신들, 그분들은 감세 정책에 혜택을 전혀 못 보죠. 그래서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감세에 대한 입장은 알겠고요. 재난 기본소득이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럴 단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가는 소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고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 국민 다 주느냐, 그리고 다 주고 나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을 다시 걷어가느냐, 안 그러면 하위 50%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구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내수 경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 돈을 좀 푸는 차원에서, 또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과 대상과 그것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걷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구체성 부족 때문에 야당에서도 또 보수 진영이나 언론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협의를 건데, 해야죠. 근데 사실 김경수 지사가 말한 안 같은 경우는 소요 예산이 51조입니다. 5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이제 25조가 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제안이 나와버리면 사실 이 논의의 현실성 자체를 저는 많이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제안을 받아서 좀 다듬습니다. 뭐 중위소득 이하 중에서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한정했더니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 했을 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 정도 제안은 들고 나와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거의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기가 더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죠.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예. 긴급 구호소득의 그렇죠.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전주시가 실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그 정도 선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부 지자체장들이 여기서 저는 뭐 51조 이런 예산을 말해버리는 건 그야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주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 지자체장이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여당이죠. 그래도 구체성을 들고 나오면 저처럼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조차도 인정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할 때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뭐 재난소득이든 긴급 구호소득이든 실시했을 때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되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여행 산업이나 항공 산업, 대면 서비스 산업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뭐 현금성 소득을 더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지금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눈다 보면 당장 고사 직전인 항목이나 고사 직전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오히려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아동수당과는 저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아동수당에서의 단순히 뭐 고소득 10%보다는 훨씬 더 그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 선별적으로 이게 재난소득이 되었건 긴급 뭐 구호소득이 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단순히 무상급식 때처럼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이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실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좀 여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마스크를 줄 서서 태어난 날짜에 받아가라고 하는 정부가 기본소득 100만 원을 어떻게 줄지 저는 좀 상상이 갑니다. 그때도 줄을 서야 되는 건지. 일단 저는 의도가 되게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으로 온 국민과 이게 전문가들 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가운데 정부가 방역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지, 방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물타기해서 이 피해받은 사람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의도가 우선순위도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특히 이게 총선을 앞두고 매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게 어떤 용어가 됐건 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면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굉장히 앞뒤가 바뀌었고 이건 정말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청와대가 검토한 바 없다고 그러고 기재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겠습니까? 지속 가능성, 아까 또 나눠주는 방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나눠주느냐, 마스크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 나눠주는 게. 연말에 소득공제는 편할 것 같습니까? 소득공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김병우 의원님 잘 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받는 거죠. 자, 저희가 그